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미래 해운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원자력 추진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자력 추진선은 말 그대로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선박을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기존 선박들이 경유나 LNG와 같은 화석 연료를 태워 동력을 얻는 것과 달리 원자력 추진선은 선내에 설치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핵분열 에너지를 활용하여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 선박을 추진합니다. 동시에 이 에너지를 이용해 선박 운항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원자력 추진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연료 효율성입니다. 원자력 연료는 소량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기존 선박의 연료 대비 에너지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연료 보급 없이 장기간 먼 거리를 운항할 수 있게 해주며 연료 탱크가 차지하던 공간을 화물 적재 공간으로 활용하여 운송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부가적인 이점도 가져옵니다. 역사적으로 원자력 추진 기술은 주로 군사 분야, 특히 잠수함과 항공모함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오랜 자막 능력과 고속 운항 능력이 중요한 군함의 특성상 원자력 동력은 매우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러시아의 쇠빙선이나 일부 실험적인 상선에 적용된 사례가 있지만 대규모 상용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SMR 원자력 추진선의 부활을 이끌 핵심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원자력 추진선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자력 발전소의 주요 설비를 소형화하고 모듈 형태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선박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한 기술입니다. 전기 출력 300MW 이하의 소형 원자로를 의미하며 소형과 모듈화라는 두 가지 특징이 핵심입니다. SMR 기술은 원자력 추진선 상용화에 있어 여러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첫째, 크기가 작고 모듈화되어 있어 다양한 선박 설계에 적용하기가 용이합니다. 둘째, 공장 제작을 통해 제작, 설치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성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해상 안전 규제와 국제 협력입니다. 원자력 추진선, 특히 민간 상선에 SMR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상에서의 엄격한 안전 규제와 이를 뒷받침할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원자력 선박 관련 규정은 주로 군함이나 러시아의 쇠빙선과 같이 특정 목적의 선박에 맞춰져 있어 일반 상선 운항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자력 선박은 원자로라는 민감한 시설을 해상에서 운용하는 만큼 육상 원전과는 다른 환경적 요인과 사고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박 충돌, 좌초, 화재와 같은 해상 사고 발생 시 원자로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항만 입출항 시의 보안 및 비상 대응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영해와 항만을 오가는 국제 선박의 특성상 모든 관련 국가들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규제와 인허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제 규제 마련을 위해 국제해사기구 IMO와 같은 국제기구, 그리고 각국의 정부, 성급 등의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성급은 해양 원자력 기술 적용을 위한 국제 민간 기구인 NEMO에 가입하여 해양 SMR 규제 체계 확립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성급뿐만 아니라 국제 규제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상용화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안전성 측면에서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진보된 안전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MR은 주요 기기를 원자로 용기 안에 일체화하여 배관 파단과 같은 사고 위험을 줄였습니다. 또한 중력이나 자연대류와 같은 자연적인 힘을 활용하여 외부 전원 공급 없이도 원자로를 안전하게 냉각할 수 있는 피동형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점도 해상 운용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러시아가 수십 년간 원자력 쇠빙선을 안전하게 운용해온 경험은 이러한 기술적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SMR 선박의 경제성을 분석하겠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과 장기 운영 비용을 고려해 설명하겠습니다. SMR 선박의 경제성은 기존 화석 연료 선박이나 다른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과 비교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SMR 원자로와 관련 안전 설비 때문에 기존 선박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자로 설계, 제작, 설치, 그리고 방사선 차폐 시설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운영 단계로 넘어가면 장기적인 연료비 절감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SMR은 한 번 연료를 장전하면 수년에서 수십 년간 연료 교체 없이 운항이 가능합니다. 이는 유가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운영 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다른 친환경 연료는 지속적인 연료 구매와 보급이 필요하며 연료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연료 탱크 공간이 줄어들면서 확보되는 추가 화물, 적재 공간은 운송량 증대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잦은 연료 보급을 위한 항만 체류 시간을 줄여 운항 효율을 높이는 것도 경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SMR 선박의 총 수명주기 비용에는 폐선 시 발생하는 원자로, 해체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며 현재로서는 명확한 기준과 처리 방안이 확립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큰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300에서 400메가와트급 SMR이 경제성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는 상용화 단계에서의 실제 비용과 비교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SMR 선박의 경제성은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을 장기간의 낮은 운영 비용과 운송 효율 증대로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SMR 제작 비용이 낮아지고 국제적인 규제 체계가 확립되어 운항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경제적 매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잠재적인 적용 분야는 대형 상선 및 특수선이 될 것입니다. SMR 추진 기술은 모든 종류의 선박에 적용되기보다는 특정 유형의 선박에서 그 장점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장거리 운항이 작고 대용량 화물을 운송하는 대형 상선에 적합합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은 전 세계 주요 항만을 연결하며 끊임없이 운항합니다. SMR을 적용하면 중간 연료 보급 없이 주요 노선을 왕복하거나 더 긴 항로를 운항할 수 있어 운송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료 탱크 공간을 줄여 더 많은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다음은 유조선 및 벌크선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들 선종 또한 대량의 화물을 장거리 운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높은 에너지 효율과 장거리 운항 능력은 운송 비용 절감 및 운송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나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특성상 안전성 확보와 사고 시 대응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될 것입니다. 쇄빙선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이미 러시아에서 실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극지방 운항에는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력이 필요하며 연료 보급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원자력 추진 쇄빙선은 이러한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킵니다. 다음은 크루즈선입니다. 초대형 크루즈선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며 장기간 운항합니다. SMR을 적용하면 무한에 가까운 동력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편의시설 운영이나 운항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운항 중 소음과 진동을 줄여 승객들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만큼 안전성 및 비상 대응 시스템이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해양연구선, 특수작업선 등 장기간 해상에 머물며 안정적인 동력 공급이 필요한 선박에도 SMR 추진 기술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적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음은 환경적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력 추진선이 미래 해운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환경성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선박이 사용하는 화석 연료는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녹스,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이는 해양 및 대기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원자력 추진선은 운항 중에 엔진이나 연료 탱크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나 온실가스가 전혀 없습니다. 원자력 반응은 연소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운 산업의 탄소 발자국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LNG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암모니아 추진선 등 다른 친환경 대안들이 여전히 미량의 메탄 슬립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연료 생산 및 운송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면 원자력 추진선은 운영 단계에서의 배출량이 제로에 가깝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물론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는 존재하지만 이는 엄격한 관리와 처리를 통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부분입니다. 장기간 연료 교체가 필요 없다는 SMR의 특성상 폐기물 발생 빈도 자체는 낮을 수 있습니다. 해운 분야의 탈탄소화는 IMO의 강력한 규제와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요구에 따라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원자력 추진선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카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개념 설계부터 실증 운항까지 기술 개발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MR 추진 선박의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로드맵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개념 설계 및 타당성 연구 단계입니다. SMR을 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종류의 SMR을 사용할 것인지, 선박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기초를 다집니다. 다음은 핵심 기술 개발 단계입니다. SMR 자체의 소형화 모듈화 기술 개발과 함께 선박 환경에 특화된 안전 시스템, 방사선 차폐 기술, 진동 및 충격 흡수 기술 등 핵심 요소 기술을 개발합니다. 선박과 원자로를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안전성을 해석하는 프레임워크 개발도 2단계에 포함됩니다.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 크리소는 2028년까지 SMR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기본 설계 및 상세 설계 단계입니다. 개발된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선박의 구체적인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진행합니다. 선박의 크기, 형태, 탑재될 SMR의 용량, 배치 안전 설비 등을 확정합니다. 인허가 및 승인 설계된 선박이 각국의 안전, 규제 및 국제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증받고 인허가를 획득하는 단계입니다. 선급의 설계 승인, 기국의 건조 허가, 운항 예정 항만국의 입항 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국제해상안전규제 체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만큼 이 과정이 가장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 건조 단계입니다. 설계 승인이 완료되면 실제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에 들어갑니다. SMR 모듈 제작은 별도의 공장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완성된 모듈을 선박에 탑재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시운전 및 실증 운항 단계입니다. 건조가 완료된 후 해상에서 시운전을 통해 선박의 성능과 안전성을 최종 점검합니다. 이후 제한된 구역이나 항로에서 실증 운항을 하며 실제 운영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술적, 운영적 문제를 개선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용 운항 단계입니다. 실증 운항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되면 본격적인 상업 운항에 나섭니다. 이러한 로드맵은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규제 마련, 국제협력, 경제성 확보, 대중수용성 확보 등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구체적인 R&D 투자 현황 및 참여 주체는 누구일까요? 우리나라는 조선 강국으로서 SMR 추진 선박 분야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자력 조선 융합 기술을 통해 세계 시장의 중심에 서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관련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기관으로는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 크리소가 있습니다. 크리소는 해상 SMR 적용을 위한 개념 설계, 안전 해석, 추진 시스템 설계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관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조선업계에서는 HD한국 조선해양, HDKSOE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HD한국 조선해양은 미국의 대표적인 SMR 개발,
기업인 테라파워에 3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SMR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원자력 추진 선박 모델을 개발하여 공개하는 등 기술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등 다른 주요 조선사들도 SMR 추진, 기술 개발 및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KHNP나 한국원자력연구원, KARI 등이 다양한 SMR 모델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육상용 SMR 기술이 해상 적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선급 KR은 SMR 추진 선박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국제 규제에 부합하는 기술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자간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SMR 추진, 선박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부 R&D 투자 규모는 변동적이지만 차세대 원자력, 기술 확보 및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원자력 활용 수요 증대에 맞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신뢰가 핵심으로 핵 확산 방지 및 보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선박의 상용화에 있어 핵 확산 방지 및 보안 문제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선박에 탑재되는 원자로는 핵분 열성 물질인 핵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물질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엄격한 핵안보 및 안전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모든 관련 국가들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및 관련 의정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SMR 선박의 설계 단계부터 핵연료 생산, 운송, 사용,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및 보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국제적인 감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용 후 핵연료는 높은 방사능과 핵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처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민간 원자력 선박 운용의 큰 한계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핵연료 주기를 길게 하거나 MSR과 같이 위험도를 낮추는 기술 개발이 중요합니다. 선박 자체의 물리적 보안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상에서 운항 중인 선박은 테러나 해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자로 시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시스템과 비상 대응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선박의 항로 추적 및 감시 시스템, 승무원의 신뢰성 확인, 그리고 항만 입출항 시 보안 절차 강화 등 다층적인 보안 대책이 필요합니다. 원자력 추진 선박이 전 세계 항만을 자유롭게 드나들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 간의 높은 수준의 신뢰와 상호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특정 국가의 SMR 선박이 다른 국가의 영해나 항만에 입항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는 해당 국가의 정책적 판단과 대중 수용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SMR 추진 선박이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방식으로만 개발 및 운용될 수 있도록 강력한 국제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으로 대중 수용성 확보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원자력 기술은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큰 분야이며 이는 해상에서 운용되는 원자력 추진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핵실험이나 원전 사고 등으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SMR 추진 선박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대중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중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은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SMR 추진 선박의 안전 설계 특징, 비상 대응 계획,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대중과의 꾸준하고 진솔한 소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려를 경청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성 입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연구 개발 및 실증 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검증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쇠빙선 운용 경험이나 향후 진행될 실증, 운항 결과를 통해 SMR 선박의 안전 운용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해 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해운업계 관계자, 항만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원자력 선박이 기항하게 될 항만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논의와 보상, 안전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원자력 추진 기술과 SMR의 특성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SMR이 기존 원전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대중 수용성은 기술적인 안전성만큼이나 사회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됩니다. 정부 연구기관, 기업이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대중과의 약속을 지키며 비상상황 발생 시 신뢰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보여줄 때 대중은 원자력 추진 선박을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원자력 추진선의 개발 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원자력 추진 선박의 개발은 SMR 기술 발전에 힘입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운업계는 무탄소 또는 저탄소 연료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원자력 추진선은 장거리 대형 선박의 가장 강력한 무탄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조선 국가들과 원자력 기술 보유 국가들은 SMR 선박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조선 및 원자력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SMR 추진 선박 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 해양의 SMR 기업 투자 및 모델 공개, 크리소의 핵심 기술 개발 목표 등이 이러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해상용 SMR 또는 소형 원자로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까지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와 안전성을 더욱 높여야 하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적인 안전 규제 및 인허가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핵 확산 방지 및 보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문제와 높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대중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의 개발 속도와 국제적인 논의 과정을 볼 때 SMR 추진 선박이 이르면 2030년대 후반이나 2040년대 초반부터 대형 상선을 중심으로 서서히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특정 항로를 운항하는 제한적인 형태로 시작될 수 있으며 점차 국제적인 규제와 경험이 쌓이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세계적인 조선 기술력과 SMR 기술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원자력 추진 선박 시장을 선도할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R&D 투자, 국제 협력 강화, 그리고 투명한 소통을 통한 대중 수용성 확보 노력이 병행된다면 원자력 추진선은 한국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지속 가능한 해운 시대를 여는 핵심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